중진공 정책자금은 시설자금의 한도는 보통 50억에서 70억. 딴 데서 안 빌려줘? 그럼 우리가 해줘야지. 이렇게 대부분 만기가 길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사업자분들은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는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는 네. 항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어디서 내가 대출을 받건 간에 내가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 안에서 네. 얼마까지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데요. 네.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돈이 없으면 사업장이 굴러가지 않는 구조라는 네.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대출을 해주는 기관 네. 내 종류나 취지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만 가지고 산정할게요 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네. 당신네 기업이 대출받은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우리도 한도를 따질게요 라고 하는 기관이 사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 기관 것만 따질게요라고 하는 곳이 좀 더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중진공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긴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과 다른 심사 기준과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저기서 대출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수출을 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너 여기저기 많이 쓰고 있어서 리스크해. 우린 못해줘.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네. 중진공은 수익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딴 데서 안 빌려줘? 그럼 우리가 해줘야지 뭐 이렇게. 되게 고맙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기관일수록 수요가 많고 받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렇겠네요. 좀 더 네, 까다로울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어야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네. 정책을 베푸는 기관의 취지와 목표에 내가 잘 부합합니다라는 내용을 어필할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중진공이 사실은 어떤 중요하죠. 걸 원하는지.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연초에 중진공이 이렇게 저희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해놨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가 생겼죠. 어떤 게 있었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그렇죠. 그 바람에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갔고요. 맞아요. 코로나가 올해 2월 3월 달에 좋아지기 전까지는 폭증하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엄격해졌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수반해서 중진공이 전과 동일하게 자금 신청을 하는데 중간중간에서 예산을 조금 추가 편성하거나 아니면 떼어내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따로 심사해 드릴게요. 그것도 네. 분류해가지고 그렇죠. 따로 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기업들은 따로 심사해 드릴게요. 네, 뭐 수출을 이 어려운 와중에 수출하시려는 기업들은 저희가 따로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의 네네. 자금을 추가 편성하기 때문에 중진공 정책자금의 흐름을 잘 읽으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매출이나 수익 구조나 고용인원이나 기업의 규모 면에서 네. 경쟁력이 없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아주 좋은 자금들을 좀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아니라 다 중진공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예산이 한정적이고 빨리 소진된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네.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책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 그다음에 보증기관 정도 네. 찾는 게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업들이 조금 현명한 재무 전략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복수의 금융기관과 정책기관들을 선용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진공 같은 곳에서 네. 대출을 받으면 네. 한도는 네. 어느 정도 막 대출 잘해주는데 지원해드릴게요 했는데 막 1,000만 원 이러면 그렇죠. 사실 이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기본적인 것만 좀 보면 중진공 정책자금은 네. 크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세 분류. 네, 그래서 하나가 업력 7년 미만 기업, 7년 이상 기업, 네 그리고 수출 기업 이렇게 지금 네. 세 분류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집단에 따라서 또 대출을 일으키는 목적이 운전 자금이냐, 네. 시설 자금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네. 통상 중진공의 공지된 내용으로 보면 운전 자금의 대부분의 자금의 운전 자금 한도는 10억이고요. 되게 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설 자금의 한도는 보통 50억에서 70억이에요. 50억, 70억이면 이거 그렇죠. 건물도 사겠는데. 그걸로 많이들 추측하시죠. 저희도 4월 달에 지금 서울시에서 월세 3천만 원 내시고 네. 창고와 공장을 운영하시던 기업들이 네. 월세 낼 돈으로
사서 이전에 이전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안산 쪽에 55억짜리 공장을 사서 가는데 중진공 정책자금으로 취득을 하셨죠. 아니 그러면 원래 그분들은 이런 중진공 정책자금이 아니었으면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이제 여기서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직장인들 기준에서 대출을 심사하면은 일반 은행에서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되는 종목이 많습니다. 다만 금리나 한도에서 중진공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한도와 금리 조건보다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는 시설 자금의 조건이 그럼요.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적은 금액 대출 받을 때야 네. 뭐 이자 0.5%, 0.2%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50억 그러면 그럼요. 1%만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그럼요. 같은데. 연간 5천만 원인데. 네, 은행과 중진공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놓고 보면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 분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아주 신용이 좋은 분들이 아파트 담보 대출 받는 것과 신용 대출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신용이 좋은 분들은. 네. 근데 신용이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그 음. 갭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진공 정책자금은 사실은 안 되면 안 됐지 신용 등급이 된다라고 판명을 해줬다라고 하면 거의 다 비슷하세요. 거의 다 저금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지금 뭐 이제 분기 한 번씩 공시가 나오는데요. 이전 상반기 공시가 2.1% 정도였고요. 2.1%요? 네, 지금 나오는 대출들 보면 조건이 2.5에서 2.7% 신용입니다. 중도상환 신용이요? 수수료, 네네,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요. 저희 최근에 시설자금 나간 업체는 금리가 1.9% 정도 다. 아니 요즘에 은행 가서 주담대 이런 거 받으면 막 4%대, 6%대까지도 맞습니다. 올라갔잖아요. 반도 안 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명백하게 내가 법인 사업자로서 제조, 유통, 도소매, 수출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난 기업이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우리 행센 시청자 중에 많은 분들은 소기업 혹은 자영업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학원이나 네, 뭐 상가에서 네. 조그만 마트 혹은 뭐 귀걸이 만들어서 파시는 네네, 분이 있을 이런 수도 유통업체 있고. 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도 뭐 최근에 공방도 많더라고요. 이런 데들도 네. 뭐 가죽공예에서 파시고. 그럼요. 커피숍 이런 데들도 우리가 사업자라는 인지를 가진다라고 하시면 내가 은행에 나 집 있으니까 대출해 주면 예전에는 넉넉하게 네.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은 집이 있어도 대출이 단서들이 붙으면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근데 뭐 DSR이니 뭐니 이런 거 맞습니다. 규제가 네. 많죠. 내가 사업자라는 걸로 음. 대출을 취급하는 주체를 바꿔버리시면 네, 사업자세요? 네. 향후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주체네요? 라는 측면에서 갑자기 네. 대출 한도가 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법인은 기업인데 개인도 기업이야? 나 개인 사업자는 있어. 개인 사업자야. 에이 이거는 기업 아니지. 나 알바 한 명 있는 카페 사장인데 내가 기업이라고? 그럼요. 기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네. 하던데. 그걸 우리는 중소기업이라고 따로 경제 주체를 구분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우리 경제 주체들은 네. 중소기업에게 제공해주는 시책과 지원들을 인지하고 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이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했잖아요.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다르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해요. 네. 뭐 사업가는 뭐 시스템으로 굴리는 거고 자영업자 자기가 들어가서 장사하면 자영업자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분을 해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암리에 나는 자영업자야. 내가 무슨 사업가 이런 생각 못 하시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많은데 철저하게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럼요. 사업자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사업체 등록하고 사업자로 세금 내고 있으시니까 그럼요. 네. 중소기업이시다. 맞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바가 한 명만 있어도 중소기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근로자가 없어도 네. 중소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나라는 자 안에는 네. 두 개의 신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의 오영일이 있고 사업자의 오영일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출도 구분을 합니다. 네, 나 개인이 밥 먹고 살려고 대출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계 대출 용도예요. 그렇죠.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 맞아요. 규제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네. 나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거래를 유도하고 고용을 앞으로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업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 사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진공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난 좀 멀어 보이는데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소, 상, 공인, 시장만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네. 따로.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에요. 아까 중소기업 진흥공단이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상인, 공인, 네. 시장을 네네네. 해서 활동하시는 경제주체들만 별도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고요. 여기는 단서 조건이 뭐냐면 비제조업은 5인 미만 근로자. 너무 제조업은- 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조업은 10인 미만 근로자. 그러니까 거꾸로 10인 넘어가면 신청 못하세요. 네. 뭔가 좀 반갑다. 이런 작은 기업들이 네, 네. 직접 대출 혹은 간접 대출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출이 1억 정도 하는 네. 홈 인테리어 가구들, 집기들 네네. 이렇게 시내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이게 요즘에 원부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마진이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매출 1억에 순이익이 800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순이익 800. 네, 그러면 아이고야. 세무적으로 보나 우리 기준에서 1년에 800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한 푼도 안 나오세요. 쳐다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서 제가 가구 제조 판매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번에 원부자재를 좀 미리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네. 라고 자금 신청을 하면요 네. 최대 1억까지. 안 되던 게 갑자기 되는 마법이 그렇죠. 생기는 네. 거네요. 물론 이제 매출 신용 다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네. 1억까지 시설 자금은 5억까지. 아, 5억이요? 만약에 내가 이 가구나 이런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데 기기가 필요합니다라면 그 기계값 5억까지. 기계로 인한 대출 5억까지. 네. 아까 중증권과 동일한 금리 조건으로 네.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개인인데 800만 원 순이익인데 대출 받으러 가면은 은행에서 쳐다도 안 보고. 그렇죠. 네, 근데 기관을 바꿔서 들어가시면 1억까지, 5억까지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굉장히 한도에서 우대를 받으시죠. 나는 난데 그렇죠. 내가 드림인 명함이 오영일 주민등록증이냐 사업자 등록증이냐 맞습니다. 요 그렇게 차이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엄청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 얘기 들으시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그래 대출 나오는 건 알겠어. 대출은 나쁜 거잖아. 그럼 대출은 무섭잖아. 그렇게 라는 생각하실 생각을 수 하실 있습니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대출은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상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해서 받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지켜주시면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들에게 해주는 기업 대출 정책 자금들은 대부분 만기가 길어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같이 뭐 3년 분할 상환이라든가 3년같이 5년 분할 상환 이런 방식이고요. 네.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3년같이 7년 분할, 뭐 3년같이 4년 분할 이렇게 만기가 네. 적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15년까지 있는 상품들이어서 네. 이자 납입에 대해서만 내가 충분히 초창기에 네. 물론 이제 정말 사업상 없는 데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면 답이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내가 정상적으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안건이다라고 하시면 적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사업의 기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운전자금에 대한 고민 크게 없으셔도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 시설 자금 같은 경우 특히나 이사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세를 주고 있는 네. 세입자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했는데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하죠. 네, 공포를 느끼는 게 이렇게 보여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지할 목적으로 네, 투자, 투기 뭐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월세 내느니 내 사업장을 취득해서 이자 내고 결국은 내 땅, 내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담보대출이어서 네.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업을 하시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도 상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 너무 공감되는 게 저희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횟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흔히 말하는 오타쿠예요. 회에 인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장사가 잘 돼요. 정말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면에 숨어 있는 횟집인데 와. 뭐 줄을 막 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도 제한해서 팔아요. 술 많이 먹으면 오래 걸리니까 다음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1인당 소주 한 병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으니까 그 주변에 상권이 발달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나가라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게 되면 물론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자리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뭐 그럼요. 만들어진 네. 그 바닥 권리금이라는 그런 영업 권리금 같은 네. 게 있잖아요. 한 푼도 못 받거든요. 맞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월세를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재계약을 하면서 막 맞습니다. 약간 이런 취급을 당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특히나 뭐 그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시는 제조나 유통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들었다 놨다는 이 도비비만 해도 장난 아니게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 기계가 다시 재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다양한 로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사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출이라는 게 좋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출이 나온다고 무작정 받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시고 유의해야 되는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업한다고 돈을 받아서 그걸 내가 우리 가게가 먹고 사는,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 데 네. 쓰거나 혹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그렇죠. 내 자산에 집.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왜냐면 이건 시장 질서를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제하는 내용들인데요. 업체 대표님 한 분이 이런 내용을 본인은 잘 숙지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회사 운영할 게 쓸 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2억을 받으셔서요. 네. 그날부로 가서 아파트를 계약하셨어요. 본인 명,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그렇죠. 받으셨는데 집을 산 거는 개인 명의로. 자기 명의로 사신 거죠.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용도 증빙하라고 날라와서 이거 어떻게 증빙해? 못하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아파트 값이 그 사이에 올라서 아파트를 매도해서 대출을 갖고 남으시긴 하셨는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뭐냐면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거고요. 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전 금융권에 네. 신규 대출 금지 사업자로 지정이 돼버립니다. 블랙리스트가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1년에서 최대 5년까지는 대출을 못 받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출이라는 게 잘 쓰면 약이죠. 약이고 네. 못 쓰면 독이 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약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그럼요. 도움이 네. 되실 테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